왜 이제 와서 이렇게 갈등이 너무 심각하게 노정되느냐.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권력이 뭔지 쪽에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 예. 일주일 동안 총 공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린치시키면서 그 위력에 의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악마가 될 수 있구나.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을 2개나 올렸어요. 저를 공격하는 거였죠. 비례대표 공천을 달라고 찾아가서 좀 읍소를 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절대 아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 예. 말이 자꾸 바뀌어서 도대체 그 거짓말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예. 궁금하고요. 가짜로 생성해서 정치적 선동에 의해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오물을 뒤집어 썼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달간 참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뭐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처럼 저도 똑같이 해야겠죠. 예. 저도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 진행할 겁니다. 이제는 이분과 헤어질 때가 됐다. 창당 1주년을 맞은 개혁신당. 요즘 한창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당의 성장통을 빠르게 치료하고 싶고 치유하고 싶은 당대표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최근에 이 뭐 개혁신당 갈등이 지금 너무 좀 그러니까 보도가 처음엔 안 되다가 요즘에 이제 그 갈등이 고조되면서 최근에는 많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신당 내에 이 갈등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정당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같이 다 모여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포용하고 감싸 안고 가줘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어느 순간 힘이 있고 그리고 다수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생각만 존중받고 싶어하는 것, 뭐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 저희 당이 한 5-6당이 함께 모여 있는 정당이라서요. 사실은 뭐 보수만 있거나 뭐 지금 그러니까 국힘과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만 오신 게 아니라 예. 뭐 정의당, 새로운 미래 뭐 여러 당에서 오셨기 때문에 출신이 다양한 거죠. 출신이 다양하죠. 그래서 과거의 이념까지 끌어들이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건 막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이념을 갖고 있더라도 새로운 정치하자. 예.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이루자. 그리고 절차적인 어떠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끼리 예.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미래를 바라보는 그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허은하 대표님께서는 이제 상황 정치 아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죠.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지목하신 것 같고 또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전 대표죠. 허은하 대표님에 대해서는 망상 정치다 이렇게 지금 좀 구도를 잡고 있는데 상황 정치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좀 가리키는 것인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아까 개혁신당의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답은 사실 김철근 사무총장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도 거기다라는 말씀을 시작도 드립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네. 끝도 사무총장 인선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제가 예. 당대표 제가 그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쪽에서 예. 50% 그리고 당원들 50%를 가지고 이제 선출된 당대표인데요.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 저와 함께 파트너로 가야 될 예. 분, 그게 바로 사무총장이죠. 그러니까 저랑 가장 잘 맞아야 될 분인데 사실은 그 뭐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서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음.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하. 제가 2번 정도 거절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김철근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예. 그게 제가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수인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에 대한 그 선의와는 다르게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7개월간 함께하면서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 이제는 이분과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 해임을 했는데 해임 이후에 제가 사건 타임라인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총 공세를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쪽에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 예. 네, 전 대표 전 측에서 대표.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허은하 대표께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다. 뭐 다양성 내지는 또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네. 다 양당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이게 좀 뼈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갈등의 당사자들은 그 다양한 주체들끼리의 갈등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준석 전 대표 또 천하 용인이라고 하는 또 허은하 현 대표 또 김철근 사무총장도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의원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뭐 최측근 참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들 사이에서의 이런 좀 갈등이라는 게 좀 국민들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왜 같이 호흡을 오래 맞춰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갈등이 너무 심각하게 노정되느냐? 그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권력이 뭔지 예.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그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린치시키면서 그 위력에 의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악마가 될 수 있구나 예,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예. 잘 풀어가고 싶어서 사실은 한 달간 제가 비공개 최고위를 6번을 했고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왜냐하면 계속 비공개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 비공개하면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뭐 쇄신안도 보시는 것처럼 쇄신안도 얘기하고 말씀하셨던 걸 그럼 모두 다 하겠다. 예. 다만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무총장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겠다. 다만 이제 기존에 제가 해임했던 분만 아니면 된다라는 걸 했는데 12월 16일에 제가 해임을 그러니까 면직을 했는데 예. 16일 이후 아직까지도 김철근 총장이 돌아와야 되는 것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사퇴해라라는 말씀만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망상 정치라고 주장했던 이준석 전 대표 측 입장도 뭐 기회가 되면 반론권 응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기회를 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이준석 의원과의 그런 뭐 정치적 행보 같이 해 오신 게 있잖아요. 뭐 대화를 통한 해결, 뭐 정치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십니까? 지금은 어렵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예. 뭐 제가 이준석 의원실까지 여러 번 갔을 때도 문전박대도 당하고 뭐 아니, 조금 전화 더 안 노력하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 노력하시고 이준석 의원하고 왜 정치적으로 이걸 못 푸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겉으로는 제가 직접 말은 못했지만 예. 제가 선출된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사장처럼 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최대 주주로서 제가 인정하고 많이 대우해드리고 좀 뭐 예우도 모신다라는 하고 예우 정도 예우해가면서 지냈고 그러나 뭐 전화 안 받고 뭐 카톡이나 이런 건 잘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통이 잘 어려웠나 보죠. 그래서 제가 예. 늘 직접 찾아뵙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문 앞에 가도 안 만나지고 할 때는 제가 막 무릎 꿇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그 중재자 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는데 네. 그 중재자 분들도 좀 너무 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이제 단둘이 만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겠구나. 제가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로도 의견 주시는데요. 헤이키님은 개혁신당 당원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허은하 대표님 응원합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4400님은 식구 많은 집이나 숟가락 셋인 집이나 참 가관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아수라판인 정치판만 해도 너무 힘든데 이런 일까지 지켜봐야 되나요? 얼른 좀 수습 좀 해주시길이라는 말씀 죄송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당 대표로서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 현 의원이죠. 김철근 사무총장에 대한 유임에 좀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넘어가서 이게 지금 약간 2022년도 7월 달에 이준석 축출 사건이라고 하죠. 당시 국민의힘에서 젊은 원외 당대표를 힘에 다수로 몰아붙여서 내쫓았던 이제 그 사건이 좀 떠오르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요. 그때는 허은하 대표님이 현직 의원이셨고 네. 이준석 의원이 원외 네, 소위 말해 맞습니다. 의원이 아니었고 네.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 지금 직무정지 돼 계신데 직무정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된 겁니까?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직무정지에 대해서. 최고위원 회의였고, 예. 그리고 그냥 천하람 그 원내 대표, 예. 천하람 의원의 사모임입니다. 사모임이다. 사적 모임인 거죠. 아시겠지만 원내 대표는 의총을 열 수 있고 주재하는 거고요. 그 당원에 그게 나와 그렇죠. 있나요? 거의 모든 당이 다 그렇죠. 그리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거죠. 예. 네,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것 법조인이 맞나 우선은 싶고 그 이 당에서 제가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 여튼 법조인이 맞나 싶습니다. 제가 자꾸 직무정지 됐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 주장이다. 예,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 데칼코마니다. 2022년도 그 7월 달에 있었던. 저는 곁에 계속 있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같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도 심하게 비공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대표에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국힘보다 더 심합니다. 양상은 좀 더 심하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제 기억으로도 아마 윤리위를 통한 소위 말한 축출이었고 이번에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 소환제를 통한 소위 말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축출 네. 요렇게 지금 이해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직무정지됐다 그러면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금 당원당규 어디에도 예. 당대표를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원당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당원 소환제라는 것도 절차를 지키시면 될 텐데 예.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저는 공당으로서의 개혁신당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라는 것도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까지 당원 소환까지 하고 싶으면 윤리위에 가는 것처럼 예. 당무감사위가 있으니 거기에 절차를 밟아라. 그 규정대로 이제 기구를 만드셨다 이런 뜻이군요. 그래도 그것도 안 하겠다. 진짜 막무가내고요. 기존의 윤석열 지금 윤석열 씨가 피의자 윤석열 지금 피의자 윤석열께서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지령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당을 정리하는 그런 당을 과정. 정리하는. 마음에 들지 않은 그때도 이준석 의원도 그때 끌려 내려가면서 그때 행동대장이 됐었던 윤핵관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였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이었지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원 소환제 자체도 저는 인기 투표하는 건가 오징어 게임에서 투표하잖아요. 갈라치기 하는 거. 저희는 우리 당은 이런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 모인 곳이거든요. 아까 또 다양성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당시에 2022년도 7월에 이준석 축출당하는 대표 자리에 지금 허은하 대표가 와 계신 거고 제가 여자하고 나이가 조금 더 많다라는 차이만 그리고 이제 원내냐가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 직무대행을 했잖아요. 그 직무대행 역할을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하면서 그 내용도 좀 비슷한 주장을 하던데 당원들이 원하니까 정당성이 있다 이런 주장 같아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대표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하신다면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하니까 축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한다라는 것을 어디까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16일에 제가 김철근 사무총장 면직하고 나서 그 후에 바로 다음 날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을 2개나 올렸어요. 어떤 내용을? 저를 공격하는 거였죠. 그리고 공격하는 내용을 고립무원하고 결자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령을 내렸고요. 그렇게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지속적인 페북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페북에 올린 것에서 사실이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한 달간 참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부분 오물을 뒤집어 썼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짜로 생성해서 정치적 선동에 의해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그렇게 당원들에게 알려지게 한 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한다. 기존의 국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국힘에서도 사실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악마화시켰던 거 있었죠. 그리고 문제화시켰고 제가 이 당에 오게 됐던 이유도 선출된 당 대표를
저렇게 선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수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참을 수가 없었고 예. 어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뭐 저도 당시에는 분노를 했었던 네, 분노를 기억이 했었는데 나는데요. 예. 저는 희망이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정치를 하고 싶고 예. 억울한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저라도 곁에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끝까지 지켰었는데 그 똑같은 것을 이렇게 당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썼습니다만 예.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 당시 대표처럼 저는 부당한 사당화나 또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예. 저항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이제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그걸 그렇죠. 지키겠다는 말씀이시고 이준석 의원의 문제 제기 방식은 제가 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다수파라고 제가 일단 명명하겠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당원 소환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요건을 찾아보니까 법령, 당원 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도록 나와는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2025년 1월 15일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당원 소환에는 사유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당대표로서 당원 당규를 다 만드신 분의 해석이다 보니까 네. 현 당대표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유가 왜 없습니까? 당원에 다 사유가 있고요.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제가 몸이 네.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유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측근을 해임했다, 그러니까 측근을 면직시켰다라는 것과 말을 듣지 않는다. 예. 뭐 이런 걸로 당원 소환제에 어떠한 사유가 된다라는 것은 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그 문제제기 방식을 좀 얘기하셨는데 아까 악마화를 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김철근 사무총장에 관한 문제제기 네. 예,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아까 네. 얘기하셨고 아마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페이스북에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비례대표 공천을 달라고 찾아가서 좀 이렇게 좀 어떤 읍소를 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아마 올린 것 같아서 그건 이준석 전 대표 그 이준석 주장인데 의원이 거기에 올렸는데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가 하신다면. 반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 자세하게 지금 그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예.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절대 아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또 예. 말을 하면 그분이 무안할까봐 제가 저도 아. 증거가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 제가 시간별로 제 블로그에 써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 저는 그분이 선거를 막 치를 때 간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논점과는 좀 관련은 없어 보여서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지금 이 논점과 논점과는 관련 관련 없어 보여가지고 예, 거의 여쭤본 자꾸 겁니다. 이렇게 이쪽 저쪽 가면서 예.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당원 소환제 그 일명 이유 같은 것들도 예. 예를 들어 뭐 그 인터넷에서 막 할 때 그 이유와 사유와 또 여기 저희한테 종이 줄 때랑 또 나가서 말씀하실 때랑 자꾸 바뀌어요. 좀 말이 바뀌고 있어요. 네, 말이 자꾸 바뀌어서 도대체 그 거짓말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예. 궁금하고요. 여튼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개혁신당이 왜 창당했는지 예. 그 창당한 이유를 잊지 않으면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짧게 못 네. 드리는데 향후 계획은 뭐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처럼 저도 똑같이 해야겠죠. 그때 이제 가처분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사실은 한 달 내내 제가 모든 공격을 받아도 그냥 다 참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진짜가 돼버리더라고요. 진실화돼 버리는 거죠. 예. 제가 고소 고발할 게 왜 없고 법적 조치할 게 왜 없겠습니까? 예.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낀 거고요. 예. 그래서 저도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 진행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네, 이제 적극적으로 다투시겠다. 이제는 하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좀 양해 네.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는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